그럼 그때 요 정도가 안정이 되면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한 것 같아요. 강남은 나는 쳐다도 안 봐요, 나는 못 가는 곳이야 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열어는 두는데 지금 내가 할 거는 월세를 먼저 늘리고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요거를 해야지로 순서를 정한 것 같아요. 순서가 강남이 먼저고 월세가 나중이다로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, 근데 사람들은 보통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, 시세 차익을 먼저 항상 보는 것 같더라고요.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으로 점프를 한 다음에 여기 간 다음에 노후에 월세를 준비하는 거야 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월세가 먼저인 것 같아요. 근데 양재동은 일단 현금 흐름 쪽은 아닌 거거든요. 그때 당시도 그럴 거예요, 분명히. 내가 산 가격에 대출 받아서 아니면 반전세든 월세 현금 흐름에서는 할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. 선생님이 경매로 한 10%보다도 안 좋았을 것 같은 느낌,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러면은 얘는 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 이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 개발이 된다를 떠나서 내가 1억에 샀으면 못해도 7천, 8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사겠다는 관점은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.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. 못해도 1, 2천 아니면 5천, 1억이라도 더 비싸게 언젠가는 팔 거야 라는 관점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얘는 갖고 있을 때 돈을 넣어주는 아이는 아니잖아. 네네. 그럼 현금 흐름 쪽은 아닌 건 맞아요. 그러면 얘는 시세차익 쪽이에요. 맞아요. 왜냐면 양재동의 땅의 가치만 봤을 때 양재동은 누구나 갖고 싶은 탐을 내는, 그냥 보유만 하고 싶어. 지하 빌라인데도요? 그럼요. 지하 빌라지만 위층하고 지분은 똑같이 있으니까. 선생님은 이제 반지하를 산 게 아니고 양재동 땅을 산 거잖아요. 그 땅 가치를 보고 나는 근데 멀리 내다보고 얘는 어쨌든 손해는 안 보겠구나. 근데 현금으로만 안 나오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얘가 돈은 좀 되겠구나. 촉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관점은 나는 시대차익 쪽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지금 팔지도 않고 갖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이거 산 것도 다 사고 친 거. 근데 그 양재동 빌라랑은 구분이 좀 되죠. 양재동 빌라가 가치는 있겠지만 투자할 때 잘 알잖아요. 나는 갖고 있을 때 뭘 산다 그랬어. 내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나는 항상 살 때 갖고 있을 때 넣어주는 거를 사려고 노력했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양재동 빌라는 내 맞아요. 기준에선 그렇게 탐이 안 나요. 사람들은 탐을 낼 거지만 나는 노력을 하는 거야. 탐이 안 난다는 게 아닙니다. 나는 양재동이 없기 때문에 더 갖고 싶은 사람일 텐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걔는 왜 나랑은 맞지 않아? 왜냐면 양재동 빌라는 갖고 있을 때 지금 내가 그 정도의 덩치 빌라를 산다면 더 그럴 거잖아요. 내가 갖고 있을 때 넣어주는 거는 없을 거야. 수입을 불러오는 아이는 없으니까 오히려 갖고 있을 때 나가는 친구만 있을 거야. 지출을 불러오네? 그럼 얘는 내 기준에선 부채예요. 사람들이 봤을 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산이냐 부채냐, 나는 항상 자산을 살려고 노력한 건데 양재동 빌라는 내 기준에서는 나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내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. 지금도. 근데 선생님 쌍문동, 응암동, 목동이 화곡동 이 5채 빌라는 갖고 있을 때 수입을 불러온다 아니면 지출을 불러온다, 둘 중에 따졌을 때 어디가 큰 거예요? 수입이 커요? 지출이 커요? 수입이 크잖아요. 양재동하면 구분이 되잖아. 약간 그래도. 있는데, 수입은 약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이게 종부세나 세금이 올라가면 그 수입이 마이너스가, 지출이 더 클 수도 있을 그렇지.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산이 안 맞게 돼요. 네, 종부세 네. 때문에. 그래서 종부세는 우리 같은 누적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돼. 종부세를 맞서 피해야 싸우는 되냐? 게 아니고 피하려면?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등록을 해야 된다. 임대사업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우리는 그거를 좀 너무 찜찜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오피스텔 해도 돼요. 아무튼 지금 욕심은 이 거주 집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.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, 이런 거. 두 개 다 이 욕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. 월세 늘리는 것도 버티는 용 플러스 이거를 이제 좀 팔아서 업그레이드 해갖고 좋은 집을 하나 이제 가지고 있고, 지금 딱 갈림길이잖아요. 이걸 월세를, 빌라를 더 늘려가야 되나, 아니면은 이거를 지켜보다가 정권이 이렇게 되면 빌라 가격도 좀 오를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. 이거를 팔아서 원래 목표대로 가야 되나, 그러네요. 이런 고민도 좀 되고, 생활하는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니까 대출을 더 일으켜서 월세를 더 늘려야 되나,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겠죠. 이렇게 해야 되나, 이런 고민도 좀 들고.
고민이 많으시네요. 저는 항상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면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고 항상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. 똑똑한 사람들은 두 개를 다 얻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를 내려놓을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선 제가 집도 많아지고 월세도 전보다 많아지고 한 게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로 나는 굉장히 큰 걸 내려놓은 게 선생님 아까 고민하시는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한다는 꿈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. 난 분명히 그 큰 걸 내려놨어요. 나는 강남을 안 좋아할까? 부동산 하는 사람이 강남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나는 그 부분을 좀 내려놓은 거고 혹시라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월세 현금 흐름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강남의 삶도 중요한데 가고 싶은데 무게를 재본 거예요.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할까를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강남이 안 중요해가 아니고 얘보다는 그래도 내 월세 현금 흐름이 튼튼해진다면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교육 수업하는 거에서는 편차가 항상 있잖아요.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건데 그때 힘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. 그럼 내가 나아가는데 분명히 나는 월세가 좀 보탬이 될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가 또 혹시 시간이 지나면 세법들도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럼 그때 요 정도가 안정이 되면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한 것 같아요. 강남은 나는 쳐다도 안 봐야 나는 못 가는 곳이야 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열어는 두는데 지금 내가 할 거는 월세를 먼저 늘리고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요거를 해야지로 순서를 정한 것 같아요. 순서가 강남이 먼저고 월세가 나중이다로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보통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시세 차익을 먼저 항상 보는 것 같더라고요.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으로 점프를 한 다음에 여기 간 다음에 노후에 월세를 준비하는 거야 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월세가 먼저인 것 같아요. 그쵸.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어서 그런가? 아니요. 작가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저도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왜냐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애가 이제 좀 다 컸잖아요. 이제 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 욕심이 모르겠어요. 거주주택을 내려놔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월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. 근데 월세를 계속 또 유지하고 그러면 또 대출을 더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보통 네. 저처럼 잘 못해요.